저는 지금부터 14일 동안 고형식으로 살아볼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1일 나트륨 권장량 2000mg, 한국인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3000mg으로 권장량의 약 1.5배, 많게는 3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젓갈류, 김치류, 국물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언젠가부터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게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염식 식단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었는데 얼마 전 친구를 만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친구가 현역 기자인데 일이 고되다 보니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소금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염분 섭취량을 늘렸더니 몸에 있던 지병 20개 정도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고 2주 동안 고염식을 하면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루에 소금 15g을 추가로 섭취한다. 둘째, 매일 500ml의 소금물을 마신다. 셋째,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섭취한다. 우선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피검사를 진행했고 혈압과 인바디도 체크해줬습니다. 오늘 6월 18일 수요일인데 우선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소금물을 먼저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정제염은 바닷물을 끓인 거고 암염은 너무 짜기 때문에 순수 바닷물을 말린 천일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소금물은 물 500ml에 천일염 5g을 섞고 염도 0.9%에 맞춰서 제조해줍니다. 이거를 15분 동안 천천히 마셔주면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콩국수는 원래 소금을 넣어 먹어서 그런지 크게 거부감은 없었고 평소보다는 조금 짜게 먹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도 국물까지 싹싹 비워줬습니다. 저녁 메뉴는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설렁탕도 소금을 넣어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부담감이 덜했고 짤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왔는데 오늘 제가 이 소금물까지 해서 총 15g의 소금을 더 먹었거든요. 근데 몸에 몇 가지 증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평소보다 짜게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니글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실을 더 안 갔습니다. 친구 말로는 소금이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느껴볼 거고요. 그리고 짜게 먹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밥 먹을 때 빼고는 오늘 이 소금물 하나만 먹었습니다. 이상 1일차 느낀 점이었고요. 내일 챌린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아침에는 소금을 500ml를 마셔줬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나트륨이 수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대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관 내 수분을 끌어들이고 팽창시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몸에 소금이 부족할 때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피부 건조증과 호흡기 질환이 심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만 나가볼게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촬영을 함께 해주실 업텐션 형님과 차스 알레이 오케이, 5g 한 끼 이만큼씩 먹어야 돼. 못하겠다. 여기에도 소금 포함하면 더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마가리땅. 궁금하면 소금 넣어줄까? 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금 라떼 드시는 분은 봤는데 소금 맥주 드시는 분 처음 봐가지고. 맞아. 오, 감칠맛이라 그러나? 소금에 간이 딱 돼갖고 맛있네. 케사디아와 파스타 면에도 소금을 찍어 먹었어요. 뒤늦게 긍정맨도 합류했고 4일 동안 고염식으로 살기 하고 있거든요. 여기 소금. 마저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자리를 옮겨 2차에서도 고염식을 이어갔어요. 다양한 안주에 술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차에도 역시 소금물 500ml를 마셔주고 점심으로 라면과 김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라면엔 나트륨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다 소금을 더 넣어서 먹으니까 엄청 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 언젠가부터 국물에서 해물 맛이 났습니다.
해장을 라면으로 하고 왔는데 소금을 쳐서 먹었더니 평소보다 간이 돼서 그런지 좀 국물 맛이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오늘 숙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챌린지 3일차인데 현재까지의 몸의 변화는 입안에 침이 좀 많이 고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는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서 소금을 뿌려 먹었습니다. 소금을 치니 떡볶이가 좀 더 맵게 느껴지더라고요. 순대는 원래 소금을 찍어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짰지만 떡볶이 최고! 4일차 오전에는 운동을 하면서 소금물을 마셔줬고 점심에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참치회를 시켜 소금과 함께 술 한잔 해줬어요. 5일차에도 소금물을 마셔주고 오후에는 집안 행사가 있어 맛있는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소금만 톡 찍어서 먹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 소금과 제일 잘 어울렸습니다. 점심에 과식을 한 것 같아 저녁은 간단하게 소금물만 마셔줬어요. 6일차에는 소금물을 마시며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에 갔습니다. 점심으로 햄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패티에 소금을 뿌렸더니 햄버거는 좀 작고 감자튀김은 소금을 치니 더 맛있더라고요. 전망대에 올라가 풍경도 보고 오랜만에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녁은 콩국수와 막국수를 송중기 씨가 앉았던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같은 자리, 다른 얼굴. 7일차도 역시 소금물을 마셔주고 점심에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어요. 짜장면은 원래 짠 음식이라 그런지 크게 짜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저녁은 닭강정을 소금과 함께 먹었는데 달달하고 짭짤한 게 맛있더라고요. 오늘로 8일차인데 일주일 동안 제 몸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밥을 먹은 다음에 탄산음료나 탄산수를 계속 먹을 정도로 소화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일주일은 탄산음료를 먹은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만큼 소화가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간식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는데 따로 간식을 먹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염이 있어서 한쪽 코가 항상 막혀 있는데 이번 일주일은 양쪽 코가 뻥 뚫려가지고 숨을 쉬기 좀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색깔이 아주 맑아졌습니다. 그만큼 뭐 몸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이렇게 장점들도 있지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음식 먹을 때 많이 짭니다. 남은 일주일도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 볼게요. 화이팅! 짜. 점심으로는 돈가스를 소금에 찍어 먹었고 저녁은 삼겹살과 함께 먹었습니다. 9일차는 소금물, 순댓국, 피자를 먹었고 10일차에는 조조 영화를 보면서 소금물을 마셔줬습니다. 점심은 떡만둣국, 저녁은 제육볶음을 소금과 함께 먹었어요. 11일차에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소금물을 마셨고 점심은 테크노마트에서 초밥을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와... 초밥은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먹기 힘들더라고요. 영화를 본 뒤 저녁은 닭꼬치를 시켜 혼술을 했어요. 혼술을 하던 중에 갑자기 현타가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짜. 뭘 먹어도 소금 맛밖에 안 나. 짠 음식만 계속 먹다 보니 음식 먹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멘탈을 부여잡고 끝까지 먹어줬습니다. 12일차 아침에는 운동을 하면서 소금물을 마셔줬고 운동을 했으니 닭가슴살에 소금을 곁들여 먹었어요. 저녁엔 개운하게 잔치국수와 김밥을 소금과 함께 먹었습니다. 13일차에는 소금물을 클리어한 후 떡볶이 맛집인 아찌떡볶이에서 분식 세트를 먹었어요. 저녁엔 요새 MZ들에게 핫하다는 실비 한우 곱 찜닭을 시켜 먹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소금이랑 먹으니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오징어 게임 마지막 화를 보면서 소금물을 마셔줬고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제육볶음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친구와 먹었던 포차 천국 치킨을 시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고염식으로 살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몸이 조금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모든 음식이 좀 짰다. 생각보다 5g이 좀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끼에 2g에서 3g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신체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조금 달라진 점은 제가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전후 달라진 점이 거의 없고요. 인바디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줄었어요.
그리고 체중이 0.5kg 증가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금 5g을 다 먹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평소보다 밥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염식이든 고염식이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몸에 적절한 나트륨량을 찾아서 섭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챌린지는 뭐 하면 좋을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